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항상 기뻐라. 그래야 기뻐할 일들이 줄줄이 따라온다.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마음이 떠나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그림을 생각하라.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긍정 에너지로 가득한 책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1억 3천만 부 이상 팔린 전설적인 슈퍼 베스트셀러이자 절판된 책 중에 가장 많은 독자들이 재출간을 요청한 책이라고 합니다. 월러스 워틀스의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자기계발 분야의 대표적 선구자인 월러스 워틀스는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 시크릿의 론다번, 데일 카네기, 빌 클린턴에게 많은 영감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은 부자란 무엇이며 부자가 되는 방법과 지혜는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내가 속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월러스 워틀스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는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욕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부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돈이 많은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삶에 기반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고 긍정의 힘을 믿고 현재의 일을 단순한 경쟁이 아닌 창조로 매진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저자는 중요한 구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편역한 안진환 번역가는 저자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의 반복은 일종의 만트라처럼 작용하여 강한 자기암시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갖게 할 것이다. 긍정의 뜨거움이 전체를 관통하는 이 책을 읽다 보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온몸으로 충만한 에너지가 퍼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월러스 워틀스의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부자가 될 권리. 삶의 목적은 발전이다. 그리고 생명체는 자신을 최대한 발전시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인간이 삶의 권리를 지녔다는 것은 곧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최대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될 권리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나는 부에 대해 둘러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부유하다는 것은 적은 것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목적은 생명의 진보와 번성이다. 인간은 그 힘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삶의 우아함과 아름다움, 풍요로움 같은 것들, 다시 말해 부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살기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돈이 충분히 많지 않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 세상이 발전을 거듭하며 복잡해진 요즘, 보통 사람들이 완전함에 가까운 방식으로 살려면 상당한 양의 부가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꿈꾸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타고난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바란다. 성공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오직 물질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매할 돈이 있어야만 물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지혜는 모든 지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지혜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부에 대한 열망은 사실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것이며, 따라서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갖길 바라지 않는 사람 역시 비정상적인 것이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은 옳은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자가 되는 지혜에 관심을 갖는 건 역시 완벽하게 옳은 일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모든 공부 중에서 가장 숭고하면서도 가장 필수적이다. 그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은 당신 자신과 신, 그리고 인류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과학적 지혜.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돈과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했든 우연히 그렇게 행동했든 말이다. 반면 그 방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 한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동일한 원인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자연의 원칙 아니던가?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이 어느 모로 보나 평균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들보다 대단히 뛰어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그들은 남들이 못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지녀서 부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다. 바로 특정한 방식을 실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꼭 저축하거나 검약한 생활을 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다. 극도로 아끼며 검소하게 사는데도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마음껏 돈을 쓰는데도 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지 않은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같은 직종에 있는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부유해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심지어 파산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부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부자가 된다면, 그리고 같은 원인이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는다면 이는 곧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은 정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지혜다. 부자가 될 기회. 부의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모두가 누리고 남을 만큼 풍부한 부가 존재한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미국에 있는 건축 자재만 가지고도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만큼 크고 넓은 저택을 지어줄 수 있다. 무형의 존재는 지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생각하는 존재다. 그것은 생명력으로 넘치며 언제나 더 커다란 생명력을 향해 나아간다. 인간이라는 종에게는 언제나 풍부하게 넘치는 부가 존재한다. 한 개인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그가 부자가 되는 한 방식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형의 존재는 지적인 능력을 갖췄으며 생각하는 존재다. 더 많은 생명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생명체의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다. 자연은 생명력을 증진시키려는 강력한 동기와 욕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생명을 추구하는 모든 존재는 언제나 충분한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특정한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무형의 근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나는 앞으로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지혜의 3가지 원칙.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이 손으로 제작한 물건은 그 어떤 것이든 처음엔 생각 속에서 존재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해당 물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은 손으로 하는 노동이나 작업과 관련해서만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 육체 노동을 통해 수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개조했다. 하물며 자신의 생각을 무형 물질에 각인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 인간은 모종의 형태를 생각할 때 그저 자연에 존재하는 재료를 이용해 머리에 떠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뿐이다. 지금까지는 무형의 생각하는 물질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즉 신과 협력하려는 시도를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았다. 신이 하는 일을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보지 못한 것이다. 인간은 단지 육체의 힘을 사용하여 기존의 형태와 존재들을 변형시키고 수정할 뿐이었으며 무형의 근본 물질과 교감함으로써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3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겠다. 무형의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요소들은 같은 물질이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유기물과 무기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들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지만 동일한 물질에서 나왔다. 바로 생각하는 물질 말이다. 그 생각하는 물질이 무언가를 사고하면 그와 똑같은 형태가 창조된다. 인간 역시 생각하는 존재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로 보내면 자신이 생각한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를 3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물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다.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것은 곧 외향이나 표면적 요소와 관계없이 진실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바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외향이 유발하는 것을 생각하는 일은 쉽지만 원하는 바를 생각하는 데에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생각하는 일은 쉽다. 하지만 겉모습과 상관없이 진실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을 할 때보다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서 힘들고 귀찮은 일이다. 특히 진실과 외향이 다를 때에는 더욱 그렇다. 세상의 모든 겉모습과 외향은 사람 마음속에 그에 상응하는 유사한 형태를 생성시킨다. 그리고 진실을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놓지 않아야만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질병이라는 겉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결국엔 신체에도 질병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진실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은 겉모습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실은 건강이다. 마찬가지로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그와 똑같은 성질과 형태가 생성된다. 가난은 존재하지 않고 풍족함만이 존재한다 라는 진실을 생각하지 않는 한 말이다. 질병이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건강이나 풍요라는 진실을 생각하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꺼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운명과 불운을 해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불을 불러오는 지혜.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나 상대에게서 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라. 그러면 거래를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 당신이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업주라면 그들에게 주는 봉급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어내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발전의 기운으로 가득 차도록 모든 직원이 매일 조금씩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이 책이 당신에게 전하는 교훈을 당신 직원들도 얻을 수 있게 하라. 모든 직원이 부로 향하는 사다리로 올라가도록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라. 그런데도 그 사다리를 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온 대기를 채우고 있는 무형의 근본 물질로부터 불을 창조하려는 목표를 지녔다고 해서 갑자기 당신 눈앞에 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당신이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한다고 치자.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근본 물질에 각인하는 것만으로 자동차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그것이 만들어져서 당신에게 오는 중이라는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자동차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야 한다. 자동차가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신념을 가져라. 반드시 갖게 된다는 믿음과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생각이나 말도 하지 말라. 이미 당신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라. 더 많은 것, 더 훌륭한 것을 원하고 요구하길 주저하지 말라. 근본 물질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모두 실현되길 원한다. 당신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갖길 원한다. 부를 얻으려는 당신의 소망과 스스로를 보다 완전하게 표현하려는 우주의 소망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감사의 태도는 창조적으로 생각하도록 인도하며 경쟁 마인드에 휩싸이는 것을 막아준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을 초월적 절대자를 향하도록 만들며 세상에 부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떨쳐버리도록 만든다. 그런 그릇된 믿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감사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 법칙을 따라야 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언제나 같은 정도의 힘으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원리를 토대로 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훌륭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므로 훌륭한 존재로 변화해 간다. 그는 훌륭한 존재의 형태와 특성을 취하고 결국엔 훌륭하고 좋은 것들의 주인이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신념이 감사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좋은 것들을 예상하고 기대하며 그러한 기대는 결국 신념이 된다. 감사가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는 신념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의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그에 따라 신념도 강해진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신념을 오래 지킬 수 없다. 진정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방식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없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을 습관처럼 만들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주변의 모든 만물이 당신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으므로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 재벌이나 유명 인사들의 허물과 실수를 놓고 잡담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들의 약점에 대한 비난 대신에 그들의 강점을 정성을 다해 배워라.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지혜. 당신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라. 그리고 원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것의 형태와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고 선명하게 그려라.
배의 선장이 목적지인 항구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듯 당신도 그 그림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라. 눈과 마음이 언제나 그것을 향해야 한다. 배의 조타수가 나침반에서 눈을 떼면 안 되듯이 당신도 마음속 그림에서 눈을 떼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 특별히 집중력 훈련을 하거나 기도 시간을 마련하거나 침묵 수행을 하거나 모종의 주술적 행위를 실천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그것이 마음을 떠나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그림을 생각하라.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자꾸 떠올리고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한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집중하는데 힘들고 노력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뜻이다.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강렬하지 않다면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려 애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극이 나침반의 바늘을 고정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을 목적에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 소망이 강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소망이 강렬해서 정신적 나태함과 안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통해 효과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마음속 그림이 선명할수록 그리고 최대한 상세한 그림을 그릴수록 원하는 바에 대한 욕망도 강해진다. 그리고 욕망이 강할수록 그림에 집중하기도 쉬워진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지혜. 생각을 과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원하는 바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얻겠다는 굳은 의지와 신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초자연적이거나 신비주의적 방식으로 생각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노력일 뿐이며 지혜롭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 부자가 되는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생각과 행동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이 강한 소망을 지속적으로 가짐으로써 창조적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원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을 통해 원하는 것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면 행동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행동이든 당신은 지금 행동해야 한다. 과거 속에서 행동할 수는 없다. 마음속 그림을 선명하게 유지하려면 마음에서 과거를 지워야 한다. 또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므로 미래 속에서 행동할 수도 없다.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싶을지 미리 알 수 없다.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지혜.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즉시 행하라. 그리고 반드시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라. 사소하고 평범한 일을 포함해 어떤 행동을 할 때든 마음속에 그림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매번 그 그림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그리라는 뜻은 아니다. 자유로운 여가 시간을 이용해 세세한 부분을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박힐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빠른 결과를 얻고 싶다면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런 연습을 하라. 이렇게 연습하여 습관을 들이면 당신이 원하는 목표의 자세한 부분까지 마음에 강하게 새겨지고 또 그것이 무형의 물질에 온전하게 각인된다. 그러면 당신은 평소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그림을 떠올리기만 해도 신념과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속 그림을 집중적으로 생각하여 머릿속이 그것으로 가득 차게 하라. 그 그림이 주는 밝은 미래상과 즐거움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떠올리기만 해도 충만하고 강한 에너지로 넘치게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추가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정리해보자.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의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마인드를 버리고 창조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또한 원하는 것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그리고 신념과 의지를 유지하면서 매일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 결론. 말을 조심하라. 당신 자신, 당신과 관련된 일들, 그 어떤 것에 대해 말할 때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태도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실패할 가능성을 절대 인정하지 말고 실패를 암시하는 방식으로도 말하지 말라. 경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종종 힘든 시기와 불안정한 환경을 겪지만 당신에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남들이 공경에 빠지거나 사업 실패를 겪을 때도 당신만은 최고의 기회를 얻을 것이다. 세상을 늘 발전하는 곳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라. 혹시 나쁘게 보이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아직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라. 언제나 당신이 하는 말에 발전과 풍요의 느낌을 담아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곧 신념을 부인하는 것이고 신념을 부인하면 신념을 잃게 된다.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말라. 때가 되면 무언가를 얻으리라고 예상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경우 스스로가 실패자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신념만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사실상 그것이 겉모습만 실패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당장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 후 훨씬 더 훌륭한 것을 얻게 된다. 그러면 과거의 실패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큰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 실패로 보이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도 이와 마찬가지다. 신념과 의지를 갖고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며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공적인 방식으로 행하면 결국 훨씬 더 커다란 기회가 당신을 찾아온다. 소중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언제나 발전과 풍요의 느낌을 담으라는 월러스 워틀스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하는 말대로 행동하게 되고 자주 하는 말이 신념으로 굳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들을 자주 하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